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4월 2일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돌아와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니다. 자, 그러면 2140년에 보자 하면서 이 그림을 올렸는데,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의 공통점은 셋 다 사기꾼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의 출처를 보니 이렇게 나와있죠. 서갔지롱 오늘 만우절인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출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재미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신을 이제 가짜 사토시라고 부른 사람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했죠. 자, 정말로 고소를 할까요? 이 트위터에서도 쫓겨난 크레이그 라이트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국내 소식, 아직도 시끌시끌한 빗썸 소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빗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최초 확인을 했을 때 당장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나오지 않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빗썸 측에서는 내부자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는 외부 해킹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빗썸에서는 가두리 잔치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즐기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전 이런 부분도 이제 규제 차원에서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면서 그렇게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고의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이제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막아라 라는 그런 주제로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총 97개국 6168명, 여기서 1881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이제 우승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앙진모띠 팀이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다라고 해요. 미국을 제끼고 우승을 한 것이어가지고 이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3위는 스웨덴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인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인재들이 더욱더 많은 발전을 이제 거듭할 수 있기 위해서 나라에서 좀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드디어 금융위원회에서 때마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도 포함이 되게 되겠고요. 우선 심사 대상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샌드박스를 이제 허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샌드박스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것도 이제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전부 다 안 된다라고 막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규제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산업 분야마다 이렇게 사기성 없이 암호화폐를 적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장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소식인데, 최근에 일본 금융청은 지난 25일 라쿠텐과 노무라 홀딩스, 다이와 증권, 인터넷 이니셔티브, 그리고 아주 싸가지 없는 미쓰비시 은행, 그리고 다이이치 생명 등 19개 업체가 공동 출자한 디커렛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약 5천억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한동안 움츠러든 관련 업계는 정부의 긍정적 기류에 한껏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거대한 증권사라든지 은행들이 모여서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함께 읽어봤었던 라쿠텐에 관한 소식, 야후 재팬에 관한 소식, 그리고 이 교통카드를 암호화폐로 충전하는 것 등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자금결제법 개정에 나서 암호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 및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 생태계가 본격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은 암호화폐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본 사람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계속 읽어보면은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 최근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봤을 때 올해 G20 회담 의장국인 일본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2020년 도쿄올림픽은 암호화폐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도 지난해 4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설립해 시장의 안정과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6월달에 열리는 G20,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를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암호화폐를 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현재 많은 행사나 이벤트들이 5월이나 6월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때 가격 상승은 크게 한번 올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큰 호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제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암호화폐 회사가 있는데 바로 트론입니다. 트론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일본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트론 랩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쪽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트론에 굉장한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어떠한 갬블링 탭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약간 의아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빠찡코가 여기저기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갬블링 탭은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계 움직임에 대해서, 규제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전세계 최초로 시대할 수 있는 국제 블록체인 응용위원회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식적인 출범은 4월 3일날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은행들과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로서는 제가 확인한 것만 이더리움의 컨센서스, 그리고 에이다, 칼다노 재단이 있었고, 그리고 리플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다음 응용 단계의 중요한 점은 바로 전세계 규제 관계자들과 정부와 협력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나와주었으면,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열심히 해서 규제 쪽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키스탄도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요청으로 이제 무조건 막지 말고 제대로 된 규제를 하라.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그런 것을 이제 잘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라는 말에 따라서 이제 규제하는 쪽으로 새로운 규제안이 최대한 빨리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하락장에도 이제 돈이 도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ICO가 아닌 IEO입니다. IEO는 투자자를 위한 정부가 전무했던 ICO 대신에 거래소가 보증을 하는 이른바 거래소 공개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뛰어난 개발 경력을 갖춘 팀이 혁신적인 개발 계획을 선보일 경우 투자를 유치했었다면은 이제는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보여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크립토 펀드와 엑셀러레이팅 업체들도 이미 성과를 보인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거나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프로젝트에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백서상 계획뿐인 ICO 프로젝트에 돈을 넣지 않고요. 대신 바이낸스, 후오비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선택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암호화폐 분석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 바이낸스 런치패드처럼 거래소와 연계된 프로젝트들의 투자금이 모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토렌트 토큰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그런 IE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낸스에는 런치패드가 있었고 후오비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형태의 후오비 프라임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무작정 ICO에 뛰어들지 않고 거래소가 이제 보증을 하고 있는 인정한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현명한 방법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엄청난 펌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200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은 펌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탑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관한 펌핑이 많이 오고 있었는데 지난 3달 동안 이제 19.5%에서 22%까지 성장한 암호화폐들도 많이 있었고요. 2017년 초반에서 2018년까지 불장으로 가는 그 단계에 알트코인 펌핑이 비슷한 수치로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23에서 26%, 지금 22%가 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이거 혹시 이제 불장을 예고하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암호화폐 알트코인들 중에 58.3%가 1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좋은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암호화폐들 중에 많은 코인들이 지금 현재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어서 알트코인 가격들도 상승하고 저는 나중에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비트코인으로부터 모든 알트코인들이 탈출하는 것, 아직도 먼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오미세고 관련된 가짜 기사가 많은 사람들을 휘저었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인수하려고 한다. BAT 토큰 그 측을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마디 덧붙였는데 브레이브가 만약 다른 구매자에 의해 인수된다라고 해도 구매자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생태계를 등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인 코넬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확장성 문제를 안고도 7천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다. 확장성 문제, 메인스트림 채택, 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의 사회 공헌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1조 달러 시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성적 논리에 귀를 닫고 있으며 SEC의 암호화폐 규제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형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채용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증권법에 증권형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적용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는 것이 이제 미디어의 설명이고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나중에 SEC 법률부서와 함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CFTC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뭔가 하고는 있죠. 근데 좀 굉장히 이렇게 더딘 그런 감이 있습니다. 마치 군뱅이 기어가는 거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좀 느끼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2개의 신규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HR 922, 이는 암호화폐 시장 조작 방지법, 그리고 두 번째는 HR 923, 미국 암호화폐 시장 및 규제 경쟁력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둘 다 CFTC랑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 쪽에서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SEC로부터 분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주에 토큰 분류법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바로 통과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봉사활동과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바이낸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이낸스가 아프리카에서 블록체인 기반 자선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라스트 1마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라스트 1마일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자선 사업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이를 위해서 기술팀을 아프리카 현지에 파견한 상태이고요. 동시에 우간다 등 비교적 암호화폐의 개방적인 국가와 국가의 정부들과 손을 잡고 BNB,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선 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자선 사업 기금 가지고도 중간에 헤쳐먹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마저 방지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시끌시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버닝썬. 저도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 어디까지 썩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도 밝혀졌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아무튼 이 버닝썬 게이트의 린사모가 암호화폐 작전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MBC에서 이야기하기를 린사모는 국내 부동산에 최소 300억 원을 투자한 뒤에 관세청에 일원도 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린사모의 지인은 국내 소형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작은 암호화폐를 골라 뻥튀기를 한 뒤 순식간에 팔고 나오는 이른바 작전을 썼다고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왜 또 암호화폐는 걸고 넘어지냐 이 자식들아. 너희들끼리 해. 너희들끼리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하여간 온갖 더러운 것들은 이제 다 버닝썬에 모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디 이것 때문에 또 암호화폐로 불똥이 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잡거래소들 이번에 제대로 단속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래서 규제가 필요한데 규제는 하지 않고 일 터지면 남의 탓만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모네로를 통해 비트코인 익명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인 모네로.to가 미국 서비스를 31일 중단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네로 측은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법률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안 되겠죠. 각 정부에서 이런 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 안 그래도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익명 거래를 지원을 한다. 누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런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년 3월 31일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히스토리에 좀 중요한 날이었다.
역사적인 날들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13년 3월 31일에는 최초로 비트코인 시총이 10억 달러를 통과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2014년 3월 31일에는 미국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한 그런 날이었고요. 2015년 3월 31일에는 그 미국의 마약 단속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크릿 서비스, 여기는 팀원 2명이 실크로드를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비트코인을 훔친 정황이 드러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더리움 재단이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고요. 2017년 3월 31일 일본이 비트코인을 지불 방식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2018년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31일에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후에 잭돌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일주일마다 10,000불씩 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2019년 대망의 2019년 3월 31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빗썸 가두리 펌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랑스럽습니다. 빗썸 해킹도 당하고 가두리 펌핑도 열심히 돌리고, 자, 이런 소식을 이 뉴스레터에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그렇게 하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영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발팀이 비트코인 ATM 기기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을 한 후에 그 데모 영상을 공개를 한 것인데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면은 이제 8분에서 10분 걸린다, 혹은 길게는 1시간도 걸린다라고 하죠.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어떨까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핸드폰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이제 돈을 넣고 얼마나 빨리 적립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ight now it's a limit of 20 Hong Kong. Isn't it $350 Hong Kong dollars? If you are at zero. Okay. And boom. Whoa. Okay. It says here it didn't work, but that's a bug. But it actually arrived. 예, 사람들이 기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속도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빨리 만들면은 바로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도 될 만큼 속도 면에서는 안정성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발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ATM 기계 같은 경우는 KYC 문제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술적인 발전, 이제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뉴저지에 뉴저지 가든스라고 되어 있는 쇼핑몰에 비트코인 ATM 기기가 놓여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드링크입니다. 에너지 드링크인 것 같죠? 이제 이것을 먹고 호들 프리미엄 열심히 존버해라, 존버용 드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슨 맛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돈맛 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이곳은 한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임지가 소개한 더 젤이라고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되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갈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딱 거기 가서 멋있게 암호화폐로 계산할게요 딱 하고 딱 핸드폰 꺼내면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이렇게 쳐다보겠죠. 이렇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제도권에 빨리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